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인 진행을 맡게 된 배우 진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장이 없는 가운데 뭔가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은 알파경제 김정희 이사입니다. 이사님.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요즘 주말이 근데 네. 생각보다 꽤 추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 계절일 것 같아서 스키를 타러 갔다가 지금 이쪽 인대가 조금 얼마나 열심히 타셨길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네. 막판 세 바퀴를 진짜 안 쉬고 그냥 바로 쏘고 이렇게 하다가 인대가 조금 아프긴 한데요. 뭐 그래도 잘 놀다 왔습니다. 네, 네. 할 건 해야죠. 그래도. 네. 네. 그러면 오늘은 국민 밉상 카카오가 환골 탈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네, 이게 카카오가 뭐 자주 쓰시죠? 카카오톡. 예. 네, 카카오톡도 네네. 자주 쓰시고 뭐 여러 가지 카카오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텐데 한 재작년까지는 국민 밉상이 아니고 국민주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노란색 카카오였는데 이게 재작년부터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작년에는 정말로 국민 밉상.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 났거든요. 근데 너무 떨어지면서 네. 계속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네네. 정말 국민 밉상이 됐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 노란색 카카오가 정말 환골 탈퇴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카오 그룹 주가 반등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상치가 않은데 혹시 그 반등의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4분기에 실적 발표했더니 시장에서 기대했던 수준이 있잖아요. 그걸 네네.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컨센서스라고 부르는데 별거 아니고 네네. 증권사 여러 회사들이 실적 추정치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낸 걸 우리가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많이 빠진 기업이 보통 그렇게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높으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호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주가가 반등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는 낙폭과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반등할 만한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반등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반등에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게 최근 반등의 근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카카오는 여전히 국민 밉상이지만 카카오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글로벌 기업 메타 같은 경우에는 메타. 네,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때문에 역사상 최고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죠? 예.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은 좀 정체됐지만 인스타그램이나 뭐 화츠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로 인해서 지금 메타는 오히려 새로운 위치로 자리매김하면서 지금 거의 사상 최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느 때 투자했어도 다 이익. 그런데 카카오는 어느 때 투자했어도 다 손실. 이런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글로벌 기업의 반등, 예상보다 좋았던 실적, 워낙 깊었던 낙폭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최근 카카오의 주가를 이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그룹주들이 많잖아요. 뱅크도 있고 페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카오만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고 이런 카카오 그룹사들이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 주가의 반등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이 좀 긍정적일까요?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4분기 실적은 긍정적이었는데 이제 1분기에도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일단 톡비즈라고 해서 최근에 우리 단순하게 톡만 하는 게 아니고 선물하게 하시죠. 네. 네, 선물하게 뭐 받으시기도 네네. 할 거고 뭐 네네. 주시기도 할 거고 그런 측면에 이제 밑에 광고들이 달리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광고들도 이제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이버가 그 광고로 돈을 버는 그 탄력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그쪽이 캐시카우이듯이 카카오도 솔직히 뭐 다음 뭐 이쪽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중요한 사이트를 볼 때 다음 보시는 분들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옛날엔 그나마 좀 아고라 쪽에 뭔가 이게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쪽도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포탈 쪽에서의 이익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거고 대신 그 선물하기를 축으로 해서
카카오 쪽에 그 비즈톡이라고 하는 그쪽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여기 광고도 많이 붙고 있고 네네. 실제로 매출도 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예상은 나오고 있는데 다만 탄력적으로 옛날만큼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인데 그 탄력은 일단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번에 카카오 실적이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이나 네이버 같은 그룹이 그동안 네. 돈을 워낙 잘 벌었기 때문에 네. 돈을 좀 약간 방만하게 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직원도 막 채용하고 근데 직원 채용할 때 이쪽이 개발하는 인력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쪽보다 연봉을 많이 주면서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외로 고연봉을 많이 뽑았는데 그렇게 뽑고 나서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사적인 얘기지만 저희 형님이 그 판교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 판교에 그 카카오 사옥이 있고 카카오 네네. 자회사들이 주변 그 건물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희 형이 그 건물 중에 하나에서 이제 음식 장사를 하고 계신데 네. 손님이 줄었대요. 그럼 제가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건물에 네네. 머물고 있는 카카오 직원들이 네네. 일단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회사 자체가 축소되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직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예전에 뭐 점심때 한 3바퀴 돌던 게 지금은 뭐 2바퀴 반, 2바퀴밖에 안 돌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생생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형 가게가 있는 건물에 카카오 자회사들이 꽤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 그걸 보면서 카카오가 안 되고 있구나를 또 현실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보면은 분명히 견조한 사업부가 있지만 여러 사업부들 중에서 꽤 부진한 사업부도 있고 구조조정도 있고 해서 이번 실적 개선이 비용 조절 때문에 된 것이거든요. 근데 비용을 뭐 어디까지 줄이겠어요? 그렇다고 뭐 직원 다 잘라낼 수도 없고 정규직 뭐 서배우님이나 저나 정규직 애매한 정규직이다 보니까 뭐 서배우님은 또 이렇게 프리랜서시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일정한 그런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활동하는 만큼 또 이렇게 네네. 급여를 받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규직을 또 다 잘라낼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1분기도 실적이 괜찮기는 할 텐데 그렇다고 뭐 아주 파격적으로 좋아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 수장이 될 정신아 대표님 네. 혹시 평판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평판은 이분이 이제 기존에 머물렀던 회사들을 쭉 살펴보면 약간 무슨 컨설팅 회사 이런 쪽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카카오에 필요한 게 뭡니까? 카카오에 필요한 거는 너가 뭘 못하고 있어. 앞으로 잘 되려면 뭘 해야 돼.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대표의 역할이 꽤 클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컨설팅 회사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너 뭐뭐뭐 못하니까 뭐 정리하고 뭐는 더 강화시키고 해서 잘해야 돼. 이런 거 조언해주는 게 컨설팅 그룹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쪽에 몸담으셨던 분이니까 아마도 이분이 CEO로서 할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강력한 어떤 사업 드라이브를 걸기보다는 기존의 사업부를 잘 정리해서 어디를 더 살리고 어디를 더 죽일지 어떤 그 그림을 짜주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분 뒤에 올 분이 아마도 새 사업에 좀 더 드라이브를 걸고 카카오 그룹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 이분은 길게 가시기보다는 아마 좀 생명력이 짧은 그런 CEO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물론 그 중간 과정에서 아주 역할을 잘 해낸다면 다음 CEO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정신아 대표의 지금 제가 보기에 역할은 카카오 그룹의 교통정리 워낙 방만하게 지금 자회사들도 많고 사업들을 이거저거 막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규제를 받았잖아요. 골목상권 침해라는 규제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부터도 지금 여러 가지 압박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네이버보다 더 두드려 맞고 있는 게 카카오예요. 그래서 지금 뭐 건수 선수로 치면 거의 뭐 그로기에 빠졌다가 그러니까 너무 얻어맞아서 막 그로기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금 체력 회복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신아 대표가 약간 정신 차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레프리가 와서 뭐 말려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코치가 다가가서 지금 어떤 전략을 써야 네가 살아날 수 있어, 이런 어떤 조언을 잘 건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긍정적인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다른 분들이 그 기존에 그 카카오 내에서 쭉 성장해 오셨던 분들보다는, 왜냐하면 기존에 그 카카오 그룹 내에 있으셨던 분들은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일한 만큼 돈 받아가고 있니? 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더 받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소액주주들에겐 돌려주는 거 없이 자기들만 스탁옵션 행사에서 엄청나게 돈 받아가는 그런 이슈가 일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제가 보기엔 조금은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분을 데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물론 자본주의 취지에서 일 잘하신 분에게 돈 많이 주는 거는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도껏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개인 주주들과 기존에 있던 주주들과 그 다음에 그 경영자에게 주는 혜택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반감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카카오 CEO들에게는 그런 일종의 굴레가 씌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분을 아마 선택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은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가 자회사가 많은 만큼 여전히 자회사 논란이 끊이지가 않고 있더라고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단 그 부정회계, 분식회계 문제예요. 근데 이제 분식회계 문제는 금융위 쪽에서 최고 제재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이게 악재가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악재가 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없다고, 워낙 자회사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뭔가 계속 터지고 있는 게 부담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반등할 때는 이런 이슈들은 이제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했더니 뭔가 또 갑자기 빵 하나 터지고, 그 다음에 지금 카카오 게임도 문제인데, 카카오 게임이 상장할 때만 해도 엄청난 기대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으로 게임 수출 많이 했던 건 알고 계시죠? 네네. 그런데 이게 2018년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해서 지금 뭐 중국에선 거의 바닥에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최근에 또 NC소프트가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카카오 게임 너 우리 제일 잘 되는 게임 베꼈어, 이런 이슈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또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도 카카오 그룹에서 카카오 그룹의 어떤 가치를, 성장 가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산업인데, 이런 이슈에 휩싸이고 있는 건 별로 뭐 좋은 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그외 자회사들도 지금 그 짜잘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지금 정부 쪽에서 카카오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은 압박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더 터질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거부터 꾸준하게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SM이 카카오로 인수된 거 알고 계시죠? 네네. 네. SM이 인수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었다. 어떤 거요? 지금 뭐 회계와 관련된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적정한 가격에 인수 가격을 제시했느냐라는 부분, SM에서 또 서로 뭔가 짬짬이가 있지 않았냐라는 부분, 이건 뭐 제가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뭐 드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 인수 과정에서 어떤 그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이슈가 있지 않았냐라는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아직은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터와 피코마 상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엔터에는 누가 있나요? 지금 그 카카오 엔터에는 살펴보시면 이담 엔터테인먼트의 아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못 내고 있어요, 카카오 엔터가. 왜요? 그러니까 뭐 아이유처럼 아주 잘하는 그런 아티스트도 있지만, 그 외에 갖고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최근에 뭐 여러 회사 인수하면서 쓴 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돈을 별로 잘 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엔터가 그나마 성장성에 있어서 상장하면 되게 좋기는 한데, 카카오가 국민 밉상이 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주회사라고 해서 모든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 딱 하나만 상장하면 좋은데, 카카오는 계속 투자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자회사들을 쪼개서 다 상장했어요. 그러면 어떤 이슈가 발생하냐면 더블 카운팅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지주회사 안에 다른 회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를 띄워서 상장을 해요. 그러면 요 가치를 띄워서 상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게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서 플러스가 돼서 가치가 같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가만히 있었으면 이 회사 가치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카카오 가치가 유지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떼어내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분할을 했냐면 기존 주주들을 배려하지 않고 신규 주주들이나 새롭게 들어오는 돈 아니면 대주주만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카카오 들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카카오에 투자한 죄밖에 없는데 요게 이렇게 분할되는 과정에서 화보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의 가치가 변한 게 없는데 자회사를 떼어내서 상장해 버리니까 나의 카카오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에 네네.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서 국민주 카카오가 국민 밉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입장에서는 앞으로 투자할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카카오 엔터를 엄청나게 상장하고 싶을 텐데 이걸 정말로 상장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앞으로 계속 제기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피코마라고 하는 건 혹시 웹툰 좋아하세요? 웹툰 간간히 봐요. 네. 네네. 근데 이제 젊은 층들 중에서 저도 이제 주로 출퇴근할 때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지하철에서 보면 뭐 제 연배도 그렇고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유튜브를 보거나 거의 대부분 웹툰을 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뭐 남의 걸 보고 싶진 않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웹툰들을 네네. 보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네네. 어쨌든 웹툰 쪽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 웹툰과 네이버 웹툰이 그래도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네이버 웹툰은 지금 미국 상장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주간사까지 선정됐다는 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피코마는 일본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웹툰 시장에서는 그 만화왕국 일본이 여전히 그 출판 만화 시장을 놓지 못하고 있는 국면에서 우리나라 웹툰이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라인 망가와 네이버의 라인 망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피코마 이 두 개가 엄청나게 지금 일본 웹툰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꽤 영향력이 있어요. 다만 공격적으로 지금 확장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뭐 의미 있는 그런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국면이기는 한데 이 두 가지는 어쨌든 그래도 꽤 성장성이 있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카카오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섹터이기 때문에 상장을 어떻게 할지, 상장을 하지 않는다면 실적을 어떻게 녹일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엔터 내에서 실제로 SM 인수를 또 어떤 식으로 소화해낼 것인지가 앞으로 중요 이슈로 다가올 부분이라서 가장 남아있는 두 가지 긍정적 사업부가 어떤 모습을 나타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이슈들이 있고요. 일단은 카카오를 그래도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환골탈태 어떤 기점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사업부는 엔터하고 그나마 이제 그 웹툰 부분 이 두 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준신이 권고 김범수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대표인 이 김범수 CEO를 의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둔의 경영자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그 이분이 지금 뭐 의도적으로 따라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이버의 그 진짜 CEO라고 할 수 있는 이해진 GIO도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불러내도 정말 보기 힘들고 국회에 나와서도 말씀을 그렇게 잘 안 하시는 편입니다. 네네. 그걸 쫓아하는 건지 원래 성격인지 모르지만 이 김범수 CEO도 잘 안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경영하지 않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무슨 의사회 의장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장의 요구는 뭐냐면 다른 CEO 내세우지 말고 어차피 당신이 일으킨 사업 당신이 나와서 어차피 당신이 지금 지배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구조조정 같은 거 아무리 전문가가 와서 뭔가 하려고 해도 결국은 당신 제가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구조조정도 하고 사업 재조정도 하고 뭔가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어달라라는 그런 의지를 언론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정말로 카카오 그룹이 쓰러질 만한 위기 상황이 아니면 나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려고 뒤로 지금 물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카카오가 진짜 위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나섰으니까 뭔가 이제 교통정리 속도가 빨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동시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분이 전면에 나설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전면에 정말 나서게 된다면 그건 의미가 생각보다 커진다. 정말로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지든지 카카오가 뭔가 굉장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전면에 등장하는지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올해는 웃는 해가 될까요? 일단 그 2달, 네. 올해 지금 2달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2달만 살펴보게 되면 그래도 미소 정도. 그러니까 막 정말 포복절도할 정도의 그런 네네. 웃음을 보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2달 정도는 미소 정도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나마 미국 쪽에서 관련된 기업들 주가 괜찮고 실적도 나름 선방했고 올해 일정 부분의 성장을 가져갈 거라는 기대 때문에 증권사들은 목표 가격을 다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다. 첫 번째 이제 정부 압박이 아직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새 CEO가 왔다고 해서 과연 의미 있는 어떤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느냐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적적인 측면에서의 상승이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비용 빼는 것만으로는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보다 실적이 개선되는 속도가 제한적이라면 이것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카카오가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그 실적 추정을 할 때 연결이라는 게 있고 개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개별 실적이 있지만 카카오 밑에 자회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실제로 실적은 연결도 나오고 개별도 나와요. 개별 실적은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을 벌면 200억이 카카오 돈이란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합쳐서 연결로 하면은 이익률이 5%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들은 정말 뭐 박살을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근데 이거를 정말로 빠르게 정리해서 뭔가 교통 정리하지 않으면 카카오에게 좋은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고, 두 번째로 카카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가 평가 지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PSR도 있고 PBR도 있고 PER도 있는데 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비싸고요.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다음에 PBR로 봤을 때도 너무 비싸고요. PSR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싼 상태에서 이 종목의 뭔가 주가의 모멘텀을 보려면 이 회사가 획기적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매출이 확 올라갈 만한 그런 이슈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거 만들지 못하면 저는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실적이 좋으니까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인데 카카오뱅크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네. 근데 좋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일단 작년까지는 그 중금리 대출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신용이 안 좋은 분들에게 대출을 대거 늘렸어요. 근데 이거는 법상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카오뱅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올해 실적이, 작년에 실적이 대거 좋아진 이유는 뭐냐면, 온라인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흐름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가장 능동적으로 움직였던 게 토스, K뱅크, 카카오뱅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대출 전환 플랫폼을 요 인터넷 뱅크 3개가 적극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 대거 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상대적으로 저금리로 갈아탄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집과 관련된 대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돈 갚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긍정적이기도 한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큰 폭의 변동성에 쌓이면 그러면 이거 변수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는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코인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카카오 주가 상승에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감기가 올해 초에 끝나게 되니까 만약에 비트코인 반감기 지나서 코인 가격이 흔들릴 때 카카오는 또 어떻게 될 거냐 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장황하게 길었지만 결론적으로 카카오는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여전히 네네. 지켜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카카오를 좋게 보는 분이시라면 신규 매수 시에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 그러니까 내가 100을 사고 싶으면 한 10씩 쪽에서 네네. 저는 올해 연말까지 꾸준하게 조정 받을 때도 사고 올라갈 때도 사고, 대신에 사는 금액을 통일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는 좀 더 많이 사고 주가가 올랐을 때는 조금 줄여 사는 어떤 그런 분할 매수의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문제는 뭐 신규 매수야 자신이 잘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기존에 나는 너무 높은 가격에 사서 이미 반토막이 나 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한 내년 정도까지 10만 원 이상 내가 산 가격에 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본다면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하는 구간에서 조금 잘라내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던 아니면 손실을 확정해서 오히려 돈을 빼던 네네.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 시에 비중을 줄일 것을 말씀드리고요.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한 번에 사지 마시라. 철저하게 기회를 쪼개서 가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네네. 가격이 변화하면 일정 금액을 가지고 물량을 조절해서 사실 것을 저는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김종유 이사님 덕분에 유익한 정보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저 갈수록 조금 똑똑해지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사실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저희는 더 유익한 정보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니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수고했고요.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마무리가 약간 조금 어색한 것 같긴 한데.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경제만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